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정신건강의 이 주제는요, 생각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행동장애, 모든 질병이 75 내지 98%가요,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20 내지 25%는요, 이 환경이나 유전에 의한 질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모든 우리의 사고가 결국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의 뇌는 어디서 하느냐요? 바로 이제 대뇌 피질의 기능입니다. 대뇌를 쌓고 있는 피질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신경세포는요, 150억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피는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뇌 부피의 전체 부피의 8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요, 성격이라든가 창조성, 의식 등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대뇌 피질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를 결정짓는 아주 주역이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르냐? 바로 이 대뇌 피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뇌 피질은요, 대체적으로 4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머리 앞쪽 이마 부위를 우리가 전두엽, 그리고 정수리를 가리켜서 두정엽, 머리의 측면을 우리가 측두엽, 뒤통수 쪽을 가리켜서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요, 물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결정하는 역할을 아주 하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또 야망을 갖고, 또 창조성을 갖는 등 다양한 이 고유의 고차원적인 심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사고기획의 중추적인 역할이죠. 측두엽은요, 청각을 통해서 이 언어를 이해를 하고요, 또 형태와 그림을 인식한 후 모든 정보들을 축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과 측두엽을 합쳐서 우리가 연합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합 영역 중에서도 앞쪽에 위치한 이 전두엽, 이 연합 영역은요, 인간의 이성이 탄생하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두엽은요, 이 눈으로 받아들인 이 시각 정보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만요, 이것을 축적하는 것은 바로 후두엽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통수엽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정엽이 있죠. 사물에 우리가 닿았을 때 감각과 이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든가 하는 것이 이제 두정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두엽과 두정엽을 합쳐서 우리가 감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이 DNA를 바꿉니다. 세포 핵 속에 DNA가 있거든요. 실제로 생각에 의해서 DNA가 변형된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누군가 부정적으로 말한다든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은 생각, 이런 것을 품는다면,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 이런 걸 품는다면요, 우리의 뇌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후 부정적인 사고가 진행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결국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동안은 병의 75%라고 여겨왔던 것도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마인드바디 연구소 학장인 의학박사 하버드 벤슨 박사의 말에 의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또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내재된 신체 본연의 치유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해한 생각은 우리 뇌를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하트메스 연구소는요, 스트레스 감소법을 연구해 가지고 의료계에 많은 도움을 준 바가 있는데요. 현재 이 연구소는 일정한 심장 진동파에 따른 국소적 전신적 효과가 DNA 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분노라든가 이 공포, 이런 좌절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이 DNA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뇌 구조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든가 또 공포라든가 좌절 등의 감정이 차오르면요, 이 DNA 첨단이 짧아집니다. 이에 다양한 DNA 코드가 비활성화되고요, DNA 코드의 비활성화는 유전 정보 발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요, 양질의 유전 단백질이 합성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쌓이면요, 우리 몸 또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해한 사고를 품게 되면요, 건전한 생각을 품을 때 형성되는 단백질과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해한 사고는요, 신경신호의 형성에 저해를 주어서 유전자 발현 과정에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고 이때 형성되는 단백질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또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유전자가 들어있는 본체가 DNA거든요. 이 DNA 속에는요, 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요, 이 DNA 속의 유전자 90% 정도가 체내와 체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세포와 유전자에 대해서 강의를 아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건강의 지름길은요, 세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물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우리의 생각과 또 거기에 깃든 감정이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의 유전자 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염색체 안에 고정 배열도나 유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의식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또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활성, 비활성화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더 많은 생각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끝없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생각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정기적 화학적 신호 형태로 뇌의 전두엽에 도달하면요, 그 신경 신호는 고도로 증폭되고 활성화됩니다. 이때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 안에 특별한 단백질이 방출되고요, 이 크랩 유전자의 스위치는 바로 이제 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딱 켜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크랩 유전자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항상 좋은 생각을 품으라고 성경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냐?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